어,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은 이제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를 꺾을 만한 그런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200달러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제 연준이 자산을 매입을 해서 즉 그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정부한테. 그럼 정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정부가 그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이 시중에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채권 매입을 1,200달러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입 규모 자체를 확대를 시킬 경우 오히려 시중에다가 돈이 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 금리는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즉 자산을 매입을 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채 금리 급등은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YCC라고 하죠. YCC. 이 YCC를 통해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면 자산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채권을 사줘야 돼요. 1,200달러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사들여야 우리가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사들이게 될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다가 유동성 공급이 더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YCC, 즉 일드 커버 컨트롤을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내비두는 겁니다. 오히려 내비두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 이 기대 인플레가 이 상승폭보다 미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경우에 실질 금리 같이 따라온다. 같이 따라오게 되면 기대 인플레가 일단은 딱 여기서 멈춰서는 가격선에 머무를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파월 의장은 YCC보다 오히려 실질 금리 이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어차피 부양을 해야 되니까. 부양을 하게 되려면 국채 계속 발행해야 되죠. 국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급등하는 거 그냥 내비두고 기대 인플레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질금리 있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다. 그럼 이 기대 인플레가 만약에 실질금리가 가만히 있는다. 어느 한 가격선에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요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했을 때는 아직 멈춰 있잖아요. 오히려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명목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0에서 지금 0.25%입니다. 근데 지금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시점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와 미국채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자,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채 금리 급등을 지금은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 인플레보다 이 상승폭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 상승폭보다 미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더 크게 냅두게 되면 오히려 실질 금리가 오히려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움직이니까 기대 인플레는 멈춰 있겠죠. 어느 한 가격선에.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지금은 이걸 지금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다. 조금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자, 나스닥 큰 조정, 급조정은 계속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에 대해 생각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한번 좀 조정은 크게 오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점프해서 재차 반등을 줘서 나스닥은 추세적 흐름을 매수로 지켜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제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조금 더 어려운데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멈춰 있는 상태고 명목금리만 움직이면서 그죠. 실질금리를 결과적으로는 조정하고 있는 네, 것이다. 조정하고 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해하시면 결론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론은 나스닥이 완만한 조정세가 연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뒤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로 보시다가 다시 반등세가 올라올 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한번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들 결론 궁금하죠? 자,
나스닥들을 이제 나스닥은 앞으로 조정세가 물론 급락 포인트가 내려오겠지만 저는 다시금 이 시장에 대한 지금 적응 단계라고 생각해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적응 단계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관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매수로 보시고 단기 데이 트레이딩은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거는 가을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3,150포인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